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점을 뭐하면? 적분하면 3분 길이가 되는 거고,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내가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내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를 건데,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낼 때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무조건 축에 대해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잘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수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축에 대해서 수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뚜루루룩 잘라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뭐가 하나 생겨? 그치? 이런 녀석이 하나 생길 건데 이 단면에 만약에 이렇게 높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지? 그럼 우리는 이런 녀석을 다 더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구분구조법 입장에서는 얘를 일단 n개로 나누고 맞지? n개로 나눈 다음에 그 n개의 이쪽에 이제 원기둥이 되겠지? 원기둥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면 결국 이 한 칸의 크기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dx로 가게 되니까 결국 여기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야? 이 단면의 넓이가 차지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넓이에 대해서 dx 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이 넓이만 너희가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주로 닮은 비를 사용하거나 좌표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얘기하자고. 자, 봅시다. 봐봐요. 우리 그림이 있는 녀석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 295번 문제를 먼저 살짝 볼게. 쉬운 내용이니까 295번. 295번에 보면 이런 도형이 나와 있어.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겼네? 이렇게 나오면 빗살무늬 토기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그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맞지?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얼마래? X. 높이가 X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때 이 수면에 반지름의 넓이가 얼마래? 3루트 X. 그러니까 이 녀석의 면적이 3루트 X래. 그러니까 얘가 X일 때 얘가 3루트 X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이 뭐지? 부피인 거잖아. 근데 얘를 봤더니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8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이 x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8일 때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0부터 8까지 x일 때 단면이 요 녀석인 거니까 x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쭉 연속함수로 쭉 변하겠지? 그때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3x라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고 dx 하시면 우린 얘가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제 뭘 못하면? 적분을 못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수면의 넓이가 3루트 제곱 x이고 밑변으로부터 높이가 8일 때 뭘 구해달라는 얘기니? 부피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넓이 자리에 지금 얼마를 쓰면 되는 거고 3루트 x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녀석을 가지고 적분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넘겨서 필수예제 9번 문제를 보시자고. 자, 필수예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아무튼 얘는 되게 심플해.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12루트 4x 플러스 9래. 물의 넓이가 얼마래?
물의 높이가 4일 때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얘 그냥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0부터 4까지 나는 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뭘 적분해달라는 얘기야? 넓이를 적분해달라는 얘기인 건데 넓이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줘버렸어. 얼마라고? 12 루트 4x 플러스 9에 dx라고 알려줬어. 즉 x일 때의 면적을 알려줬으니까 결국 k번째 있었던 그 도형의 면적을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k번째 있었던 녀석에, 즉 x번째 있었던 녀석에 대해서 뭘 한 거고 넓이를 구한 거고 얘가 그 녀석의 높이가 되는 걸 거고 그 녀석을 0부터 4까지 싹 다 더하면 부피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 뭐 해달라는 얘기야? 정적분 해달라는 얘기야. 요거 정적분 못하시면 큰일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변의 넓이가 S, 밑변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달래. 봐봐 얘들아, 요거는 그냥 여기다 풀어보자고. 봐봐, 내가 여기다 도형을 그릴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밑면의 넓이를 얼마래? S라고 하겠대. 문제에서 높이가 H인 직사각형의 부피를 구해달래. 그럼 얘 그냥 뭐 해달라는 얘기인 거냐?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해보지 뭐. 봐봐. 그러면 봐봐.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X번째 있는 사각형에 뭐가 필요하냐? 넓이가 필요하지. 그럼 이제 내가 이 녀석을 뚝 자르면 이만큼을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지? H라고 잡을 수 있어. 그럼 밑에부터 X라는 녀석을 내가 잡아서 그 녀석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녀석이 넓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 닮은비 또는 좌표를 할 건데 내가 얘를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딱 자른다고 가정하면 얘랑 얘랑 어때? 평행하니까 위에 있는 이거 사각뿔이랑 전체 사각뿔은 어떻지? 닮음이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h-x가 될 거고 따라서 닮은비는 이거 h 대 h-x가 닮은비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넓이비잖아. 그러니까 넓이비는 h제곱에 h-x의 제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요거 대 요거는 그러면 내가 밑면의 넓이가 S니까 얘에 해당되는 넓이가 S고 내가 이 녀석의 면적을 A라고 부른다면 이거 대 이거는 결국 S 대 A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라는 녀석은 H제곱분의 H-X의 제곱에 S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이 녀석에 대해서 정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H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 계산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H제곱에 H-X의 제곱에 dx다. 이렇게 쓸 거고 얘를 K로 잡았으면 얘가 K가 되겠지. 거기에 뭐가 앞쪽에 필요해? S가 필요하겠죠. S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적분을 할 건데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셔야 되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해서 먼저 좀 깔끔하게 만들면 S는 0부터 H분의 H제곱 H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 H는 얘가 약분되니까 H분의 2에 X가 될 거고 더하기 H제곱에 X의 제곱에 d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 적분 좀 하자. x 마이너스 h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3h제곱의 1의 x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집어넣으면 h-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h가 될 거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플러스 3분의 1에 h가 되겠지. h 세우면 약분 처리하고 그럼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고 거기에 앞에 s가 있었으니 s를 곱해주시면 결국 3분의 1 sh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어떤 뿔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뿔의 높이는 3분의 1에 밑변의 넓이 곱하기 h다 라는 식을 구하게 되고 너희가 그동안 썼던 공식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유도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은 별로 어려운 내용들도 없고 그냥 쭉쭉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라. 근데 여기 파트가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해. 3점짜리로. 3점짜리로. 4점짜리는 절대 아니고 3점짜리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풀어보셔야 감이 잡힐 테니까 풀어보시고 자, 필수예제 10번 맞았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는 상황인가? 다들 몇 번 풀고 있냐? 297번. 자, 297번 문제 한번 다시 풀고 넘어갑시다. 자, 297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용기에 물을 채우는데 깊이가 x cm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걸 때 물의 깊이가 5cm일 때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야? 0부터 5까지 ln x 플러스 1에 dx 이거 하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ln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에 대해서 0부터 5까지인 거니까 5 집어넣으면 얼마야? 6 곱하기 ln 6 마이너스 6 0, 0, 0 집어넣으면 어차피 너는 없어질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될 테니 6 ln 6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됐지?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필수예제 9번 같은 문제는 그 어디에도 안 나와. 얘들아, 필수예제 9번 같은 경우는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온다는 녀석의 문제가 필수예제 10번과 같은 녀석하고 필수예제 11번과 같은 녀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나마 수능에서 더 좋아하는 유형은 필수예제 10번 같은 유형이에요. 조금 더 특이하게 모양을 주긴 하겠지만 봐봐.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그지? 얘가 지금 입체도형이잖아.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리면 입체도형을 그려 넣을 수가 없어. Z축. 그지?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Z축까지 그리기에는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대충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y축 x축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윤색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야?
1,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게 탁 자르면 그때 어떤 얘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평면처럼 보이지만 얘 입체도형이야 현재. 내가 그래서 얘 이렇게 탁 잘랐더니 그때 생긴 단면의 모양이 뭐래? 반원이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반원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요쪽에 요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탁 자르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이만한 반원이 있는 거여서 얘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볼록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도형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줄어드는. 바나나 단면? 그런가?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런 정이 생길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뭐가 됐던 간에 얘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잖아. 이렇게. X축에 수직으로 잘라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X축 수직 딱 자르면 이렇게 단면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입체도형을 쭉 하고 싶으면 이 녀석, 이렇게 생긴 이 반원을 여기서부터 쫙 다 더해가면 돼. 맞잖아. 여기서 있던 반원, 여기는 아주 작은 반원이 있을 거고 이쪽엔 제일 큰 반원이 있을 거고 다시 반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입체도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입체도형은 이 반원들을 0부터 1까지 싹 다 쌓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를 내가 이렇게 툭 세우면 한쪽 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될 거고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입체도형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져? 네. 해서 그려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랬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녀석의 면적을, 누구의 면적을? 이 녀석의 면적을 0부터 1까지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적분하셔야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dx 하셔야 돼. 누구를? 어떤 녀석의 면적인데 그 녀석의 면적이 이 반원의 면적이 되는 거겠지. 난 이 반원의 면적은 위치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크기가 바뀌어. 근데 나는 그 녀석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는 있어. 지름. 얘가 지금 이 녀석이었으니까 여기가 원점이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이렇게 탁 잡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지? 지름. 이만큼의 길이를 지르면 되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고. 쟤 아니야 쟤? 네. 쟤잖아 쟤.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그 녀석이 이만큼의 지름이야. k가 여기 있었다, x가 여기 있었다면 요런 반원이 그려지면서 요만큼의 길이가 얘가 됐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지름인 거니까 얘 면적을 구하려면 얘를 뭐 해야 돼? 1로 나누셔야 돼. 제곱.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제곱하셔야 돼. 그 다음에 파이를 붙이셔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2분의 1을 곱하셔야 돼. 왜? 반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녀석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 있으니까 8분의 1이 있을 거고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를 붙인 다음에 요 녀석을 쓰게 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x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니까 요 녀석은 안쪽으로 집어넣고 요 녀석은 바깥쪽으로 빼도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쓰면 8분의 파이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dx가 될 거고 그럼 얘만 먼저 계산해 보시면 5분의 1의 x의 5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4제곱에 더하기 3분의 1의 x의 제곱에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집어넣으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얼마 통분되냐? 6, 아니잖아. 30? 30분의 6 마이너스 15 더하기 10. 그럼 얼마야?
30분의 1이 돼. 그럼 이제 요 녀석이랑 얘를 뭐 하시면 되니까? 곱하시면 되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240분의 파이다가 되는 거고, 결국 얘는 항상 뭐가 되냐면 이만큼을 지름으로 갖는 녀석이 되거나, 만약에 얘 여기다가 이제 반원이 아니라 이렇게 단면이 사각형이야. 단면이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각형의 면적은 그냥 이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희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300번에 보면 300번에 보면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다 내가 지금 무슨 그래프를 그려달래? 얘가 지금 무슨 그래프야? y는 2의 루트 sin x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x축이고 얘가 원점이고 얘가 y축이란 말이지. 맞지?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툭 자르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그냥 우리가 x라고 잡는 거잖아. 얘가 x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그냥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 루트 sin x인데, 단면이 지금 뭐가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다고. 그럼 요 녀석의 면적은 뭔데?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4 sin x고, 따라서 우리는 그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겠다는 거야? 정적분 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얼마인데?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가 0부터 파이까지 4 sin x의 dx가 될 거고, 4 끄집어내고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여기에 0부터 얼마까지? 파이까지.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걸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될 거고, 00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빼야 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간혹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냥 이 녀석의 길이가 주어진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진 함수가 한 변의 길이가 되거나, 주어진 함수가 넓이가 되거나 그래. 이거 반지름이 되거나 그래. 그치? 그래서 이 도형은 나오면, 나중에 이제 얘가 도형이 나오면 되게 입체적으로 되게 이상한 도형을 그려 놓을 거야. 그래도 문제를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러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단순 계산이야. 알겠지? 자, 뒤쪽에 넘기면 나오지 않을까? 연습 문제 쪽에 가면, 네, 293페이지에 있는 293번 문제를 298쪽에 있는 293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너무 어려워 보여요. 뭐가 어려워 보입니까? 진짜 여기 거저 날려먹는 영역이야. 다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적분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이제 문과 애들한테 싹 갖다 줘봐.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러겠지. 이게 수학 문제야? 자, 문과 대 이과 그 대결시켜야 돼. 문과 대 이과. 장수를 못 이겨. 문과 대 이과. 직선이 아니면 어때? 어차피 자르면 단면은 다 직선인데. 아니 뒤에 안 보이는 거. 아니 뒤가 안 보이는 게 왜 휘어져 있어? 뭐가? 뒤에도 다 휘어져 있지, 지금 안 휘어져 있어? 예? 아, 뒤가 왜 휘어져 있어요? 아, 걔는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있는 게 맞겠지. 근데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폭이 넓어지겠지. 근데 그쪽 얘는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그림 이해됐어요. 이렇게 제대로 그려져 있는 거네. 이런 거 그릴 때마다 미술을 좀 배워둘 걸 하는. 저도 예체능 될 거야. 씨. 이런 건 예체능한테 시키면 되잖아. 이거 예체능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 잘 그리지 않나요? 모르겠네. 여자들이 기본 막 노트 정리할 때 옆에 곰돌이 하나씩 그려요. 확실히 여자애들이 글씨도 잘 쓰고, 그지? 필기도 잘해. 왜 그거 나도 모르겠어. 과학적 어디가 있는 거?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좀 차분해서 그런 걸까? 일반적으로 글씨를 대부분 다 잘 쓰지 않냐?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뭐지 싶지만 그냥 정적분 2번 하면 되는 녀석이잖아. 그치? 자, 하면 되나요? 하면 되냐? 봅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에 뭘 구해달라는 거지? 부피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쪽 함수하고 이쪽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일단 우린 2번 구하셔야 돼. 일단 왼쪽에 거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는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2부터 0까지인데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뭐니? 정사각형이잖아. 얘가 2x가 아닐 것 같은데? 그지? 이 밑에 있는 녀석이 2x,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이 2x고 그러면 결국 얘를 탁 대입했을 때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우리는 주어진 얘가 그냥 한 변의 길이야. 정사각형에. 그럼 내가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걔가 넓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면 2에 마이너스 2x에 뭐가 되는 걸 거고 dx가 되는 걸 거고 더하기 0부터 2에 마이너스 1까지 누굴 적분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쟤랑 다른 함수니까 결국 높이가 얘도 지금 정사각형인데 높이가 지금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 하신다는 얘기야? 제곱하면 걔가 면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ln x 플러스 1에 더하기 1에 d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주어진 함수 제곱해서 넣고 주어진 함수 제곱해서 넣고 정해진 구간에서 정해진 구간까지 구간에서 구간까지 그냥 정적분하라는 이야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녀석도 되게 쉽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거? 교육청 기출문제잖니? 그지? 교육청 기출문제니까 얼마나 나이스 땡큐야. 그지? 이러다가 우리가 계산을 얘네 아래 거 윗것을 잘못 잡아서 계산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부피가 음수일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절대값 때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맞으라고 내는 문제고 맞으라고 내는 문제를 틀려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예전에는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됐어. 알겠지? 그리고 너희 때도 나올 때쯤 됐어 이제. 왜냐면 매년 수능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몇 년째 나오고 있는 도형이 다 상가함수의 극한하고 무한등비급수 2문제가 계속 나와. 그럼 아마 상가함수의 극한의 활용 쪽 문제는 빠질 수가 없을 거고
올해는 무한등비급수 대신에 얘가 3점짜리로 들어갈지도 몰라. 27번 문제로. 27번. 27번. 그럼 이제 28번은 4점짜리로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무조건 4점짜리야. 어려우니까. 걔는 28번 문제가 되거나 29번 문제가 되는 거고, 무한등비급수도 어렵게 나오면 28번에 4점짜리로 나오거나 27번에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무한등비급수가 빠지고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원체 쉬우니까 무조건 3점짜리지. 그러니까 27번에 배치가 될 거란 이야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는 나오면 뭐 하는 얘기야? 감사.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 거고. 자. 하나를 더 넘겨봅시다. 필수예제 11번. 자,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원기둥이 하나가 있고, 그죠? 자, 얘도 원기둥이, 자, 얘도 원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제 요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잘라서 얘를 원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도형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서 이 원기둥이 있으면 원기둥을 옆에서 이렇게 쓱 자른 거야. 이렇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원기둥이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툭 자른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근데 어디를 지나게? 밑면에 지름을 지나게. 그럼 우리는 이 밑면에 이 잘린 이 밑면에 이거 탁 잘려나가서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 밑면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내 손가락이 그 잘려나간 면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X축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딱 자르면 어디가 X축이야? 얘가 X축이야. 얘가 X축. 됐지? 그러면 요 원점 있지. 원점을 잡으면 얘한테 수직인 녀석이, 그치? 얘가 Y축이야. X축이고.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 녀석 여기 이렇게 딱 잘려 나가 있는 요쪽 부분의 면적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난 이쪽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어떤 녀석을 쫙 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삼각형 직각방향. 응? No. 직각삼각형을 가져가셔야 돼. 내가 자를 때 기본 원칙이 뭐라 그랬지? X축에 수직이 되게 자르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툭 자르면 여기 이상한 모양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을 이렇게 자르셔야 된다고. 얘가 X축인 거니까 X축의 수직에게 이렇게 자르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잘라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밑면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녀석으로 자르셔야 돼. 이런 녀석으로. 얘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저 녀석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삼각형의 크기는 바뀌겠지? 삼각형 크기가 바뀌니까 우리는 저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X축과 Y축 생겼으니까 얘가 뭐지? 원점이지? 그럼 원점이니까 내가 이만큼을 뭐라고 잡을 수 있지? 이만큼을 X라고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거 봐봐. 내가 얘를 이제 탁 데리고 와서 이렇게 원을 그릴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고, 얘가 X축인 거고, 얘가 Y축인 거거든.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요거의 길이. 근데 내가 여기 지금 X를 이렇게 하나 탁 잡은 거거든. 그리고 나는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상황이야. 이해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걸 딱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점인 거고, 요만큼의 길이 내가 X를 잡았으니까 얘가 X인 거고, 얘가 지금 이 X에서 원 쪽에다 이렇게 위로 보낸 거니까 이렇게 보낸 거고, 난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거고.
그럼 내가 여기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쑥 그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 반지름이 2래. 그럼 얘가 2인 거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x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인 거잖아.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얘가 지금 몇 도로가 나와 있지? 60도로가 나와 있지. 그러면 탄젠트 60인 거니까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인 거니까 얘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결국 이제 요 삼각형 하나의 면적은 루트 3의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했으니 뭐 하시면 돼? 인테그랄 루트 3의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에 대해서 dx를 하시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마이너스부터 2. 그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일 테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까지. 너희가 딱 봐도 알잖아. 이거 y축 대칭이 아니야. 맞아요. 대칭이야. 맞지? 그럼 이거 무슨 함수야? 무함수야. 그럼 뭐 하시면 돼? 그치?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 3의 4 마이너스 x 제곱에 dx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 2분의 1. 그럼 얘 날리면 되지,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니까, 봐봐.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셔야 돼. 얘가 좌표평면이 없다면, 좌표평면 없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이런 녀석이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좌표평면 안에 뭘 그려놓고, 좌표평면 안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y값을 뭘로 쓸 거니까, 그 y값을 우리가 한 변의 길이로 쓰거나 반지름이나 그런 걸로 쓸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x축에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자르셔야 되니까 얘 이렇게 자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알았지?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나? 그림을 이해를 못하겠어. 원래 그래, 이쪽 파트가. 그러니까 그림에 현혹되지 말라니까? 그냥 그림에 웬만하면 x축이 그려져 있지 않니? 다들 구해봤어? 킨더주에서 뽑았습니다. 응. 이거 얘기 주세요. 우리 애기도 이제 그런 거 갖고 논란이 지났어. 이게 얼마나 예쁜데요? 4,000원 주고. 자, 다 풀어봤지? 민서봐 풀었냐, 민서봐? 안 나와? 또 계산만 하는데. 몇 번이 안 풀린 거야?
넌 구했겠지. 야, 이 정도. 64. 딱 가면 이거니까.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 씨. 야, 진짜 죽을래? 내가 얘를 이렇게 탁 자르면 밑면에 선이 하나 딱 잘려 나간 선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걔가 X축이라고. 맞았어. 나잖아. 야, 봐봐. 내가 얘가 있어 이렇게. 봐봐. 야, 봐봐. 내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얘가 이 밑면하고 만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X축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봤을 때 물이 찰랑 그 물 위에 그 표면이 있을 거 아니야. 물 표면에 직선 하나 보여 안 보여? 걔가 X축이라고. 아우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어? 아니, 야 적어도 X축과 Y 얘들아 적어도 X축과 Y축은 직선이지 않겠니? 그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원기둥의 그 모선 빼고 직선인 거 하나밖에 안 보인다 야. 이런 씨. 하은이가 없어서 그래. 하은이가 없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은이 잘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은이가 있다고 제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가? 하은이가 있다고? 우리 현서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므로? 그럼 뭘 X축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얘를 X축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몇 도래? 45도. 45도래.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조금 전에 있었던 녀석을 내가 이렇게 45도 기울. 그렇게 기울인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녀석 가지고 뭘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갖고 삼각형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쪽 라인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가 원점 중심이 되는 거니까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가 지나가는 거야? Y축이 지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 요 녀석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뭘 그으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뭐가 생겨? 삼각형이 하나 생겨. 아니 뭐야? 이렇게 그으면 뭐가 하나 생겨?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하나 생기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삼각형 가지고 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럼 똑같잖아.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잡고 X라 잡고 요쪽에 뭐가 있으니까 요쪽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지름이. 그럼 이쪽에 반지름이 있으니까 그 반지름의 가 얼마였어 아까? 4잖아 4. 그럼 결국 이렇게 원으로 갖고 오면 요쪽에 원점이 있는 거고 여기가 X가 있는 거고 요만큼이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은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똑같잖아. 그래서 얘가 45도니까 그럼 요 녀석의 길이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일 거 아니니? 그러면 이 녀석의 면적은 얘를 그냥 제곱해서 2분의 1 치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8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고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곱하기 몇 배? 2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지? 마사부터 4까지 하셔야 되는 건데 걔가 2배니까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응. 보자. 자, 우리 속도와 거리. 자, 수직선에서의 운동하고 평면에서의 운동으로 나눠보자고.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저번에 우리 여기 적분하기 전에도 다 했었잖아. 위치 배웠고 뭐 배웠고? 속도 배웠고 속력 배웠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배웠고? 가속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속력? 에잉? 움직. 움직인 거리도 배웠지요. 네. 그지? 그리고 시간, 여기 저 위치라는 녀석이 결국 이게 몇 초 후의 위치 이런 것들도 배웠었지. 그지? 네. 처음 위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의 움직임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얘가 원점이 있어 이렇게. 내가 이 녀석을 x라고 잡으면 사실 p라는 녀석은 x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x라는 녀석이 이 점 p가 움직이는 거잖아. 운동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저번에 이렇게 보여줬잖니. 내가 지금 이렇게 수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나 점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나만 움직이는 거야? 나만 변해? 시공간. 그치. 뭐도 변해? 시간도 변해. 그러니까 결국 이 x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돼?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되니까 얘가 ft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돼? x는 ft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치를 내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인 거니까 내가 얘를 다시 이제는 좌표축에 표현할 수 있어. 얘가 t축이고 얘가 x축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맞지? 요 점이 있을 거고 요 점도 있을 건데 내가 얘를 a라 부르고 내가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부르면, 그러면 시간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했을 때 위치는 어떻게 변하지? fa부터 여기 너무 조금 잡았다. 여기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의 a 플러스 델타, 이거 델타 t다 여기. 델타 t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나중에 쓰자. 이쪽에 공간이 없어갖고 불편하네. 자, a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얘가 시간의 변화량이고, 그때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fa 플러스 델타 t에다가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게 되시면 얘가 뭐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을 내가 다시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게 되지? F'. 그치? f 프라임 a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평균 속도의 리미트 극한을 때린 거니까 얘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속도라는 녀석은 위치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x'은 f't다 이렇게 잡고 수트에서 공부했었어. 속력은 뭐야? 절대값. 속도에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 절대값 속도가 되는 거고, 따라 절대값 f't다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겠지. 그럼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고? 그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속도에다 내가 지금 뭘 씌웠지? 절대값이 씌웠지? 그럼 뭐가 된다고? 속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에다 절대값을 딱 씌우겠다는 얘기는 그 녀석의 뭘 구하겠다는 얘기지? 크기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구해달라. 속력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고, 그지? 여기서 다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지.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을 구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넓이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F'T의 dt다. 그래서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고, 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에 dt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 왜? 정적분은 음수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현재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죠. 맞아?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야.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평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똑같아. 위치를 표현해 봐야 될 거고, 속도를 표현해 볼 거고, 속력을 표현해 볼 거고, 가속도를 표현해 볼 거고, 움직인 거리를 표현해 볼 거고, 위치의 변화량도 표현해 볼 거야. 좌표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인 거니까 이제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쳐보자고.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 이 녀석의 위치는 분명히 X좌표하고 Y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얘가 이거 곡선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그러면 이 X에 대한 변화량이 존재할 거고 Y에 대한 변화량이 존재할 거니 당연히 이 X에 대한 변화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고 Y에 대한 변화량도 당연히 뭐에 따라서 변해?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의 위치는 내가 X, Y라고 잡겠지만 실제로 저 X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X를 시간에 따른 변화량 FT라고 쓸 수 있어야 될 거고 Y라는 녀석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값이 있을 테니 GT라고 쓸 수 있게 되겠지. 따라서 평면에서의 운동은 위치를 나타낼 때 X, Y라고 나타내고 이 X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FT, Y도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GT라고 나타내니까 결국 좌표 평면에서 있었던 위치는 FT, GT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지? 우리는 위치라는 녀석은 속도를 뭐 하겠다고? 미분해서 구해지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속도라는 녀석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얘하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이쪽에 해볼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F'T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G'T가 될 테니 이거는 우리 앞쪽에서 다 했었던 내용인 거야. 미분 쪽에서. 그래서 속도라는 녀석은 F'T분의 G'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녀석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얘를 미분하면 dx가 F'T의 dt가 되는 거잖니. 그러면 F'T 즉 너는 dt분의 dx가 될 테니 dt분의 dx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얘를 미분하면 dy는 G'T의 dt가 될 테니 G'T는 dt분의 dy다 해서 dt분의 dy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dt분의 dx, dt분의 dy 즉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나
얘네들을 직접 미분해서 F'T분의 G'T라고 쓴다. 이때 우리는 이 속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벡터량 이렇게 불렀거든. 맞니? 그러니까 위치하고 속도가 다 존재하는 녀석이야. 근데 속력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속력이라는 녀석은 속도의 절대값인 건데 이 속도가 무슨 값인 거니까? 벡터 값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원점부터의 거리가 된다.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 거리야. 그 벡터를 나타내는 성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분이야. 벡터의 성분인데 원점부터 이 성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 또는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 속력 또는 속도의 크기라고 불렀었고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야.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속도를 더 미분하는 거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도 벡터 값인 거니까 원점부터 거리를 구하시면 돼. 누구? 얘네들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F2'T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다시 이 녀석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된다고? DT의 제곱에 D의 제곱 X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DT의 제곱에 D의 제곱 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고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은 사실 몰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움직인 거리는 다시 적분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움직인 거리는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지?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시는 거고 결국 누굴 적분하는 거지? 속력을 적분하시는 거야. 맞지? 따라서 이 속력이라는 녀석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에 dt다. 이렇게 쓰시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 다시 루트 얘를 갖고 뭐 하셔도 되지? 적분하셔도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봐봐요.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요 녀석을 아니지 우리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dx라는 녀석을 dt로 나눠주면 그 f't가 dt분의 d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요거 요 녀석도 g't는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A부터 B까지 루트에 그지?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에 d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결국 누구에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뭐 하겠다? 적분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변형을 좀 시켜볼까? 결국 얘가
dt의 제곱이 있고 얘도 dt의 제곱이 있으니까 dt의 제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묶어낼 수 있지. 얘가 지금 dt분의 1의 제곱이 있단 말이야. 여기 dt의 제곱분의 1이 있고 여기도 dt의 제곱분의 1이 있잖아. 걔 루트 바깥으로 딱 끄집어내면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식을 한 번 더 바꿔볼게.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은 얘가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dt분의 1에다가 dt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사라졌지. 그럼 이제 바깥쪽에 지금 다시 뭐가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 루트 안에를 dx의 제곱을 한번 나눠볼게. 뭘로 나눈다고? dx의 제곱과 dx의 제곱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그럼 다시 여기다 뭘 한번 곱해줘야 되지? dx 한번 곱해줘야 되지. 루트 안에서 dx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가 뭐가 돼? 1의 제곱 더하기 얘가 dx분의 dy의 제곱 곱하기 dx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dx분의 dy를 뭐라 부르지? f'x라 부르지. 뭐야? f'x라 부르지.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의 dx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해줬냐면 움직인 거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나에게 애당초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그 함수가 매개 변수로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 구하셔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따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으면 결국 따로따로 미분하고 계산하시거나 맞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가 꼭 매개 변수로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냥 양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었잖아. y는 어쩌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뭘 이용하셔야 돼? 얘를 이용하셔야지. 그러면 결국 우린 이 두 개 공식을 뭐 하셔야 된다?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지면 이 녀석을 양함수로 주어지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뭘 구한다?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되냐?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뭘 하시면 되는 거지?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되는 거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정적분하시면 돼? 얘네를 갖고 정적분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를 갖고 정적분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무슨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지? 움직인 거리를 배웠지? 집중해야 돼. 움직인 거리를 배웠지? 어떤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어떤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움직인 거리와 선생님이 저기 노랗게 칠해놓은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점 P가 이렇게 따라 움직였어. 다르죠. 점 P가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와 움직인 거리는 어때? 다르죠. 내가 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 현두까지 갔어. 그리고 내 뒤에 지금 뭐가 생겼어? 자체가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걔가 지금 곡선이지, 곡선. 네. 그잖아, 곡선이잖아. 그 곡선의 길이와 움직인 거리는 어때? 같네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씨. 야, 내가 이렇게 막 움직였어, 이렇게. 그래서 딱 왔어. 그럼 내가 움직인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 곡선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곡선의 길이하고 내 움직인 거리는 어때? 같지. 하하.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곡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인 거와 동시에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도 우리가 살펴보면 얘가 이렇게 됐다 치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뭐가 필요해? 곡선의 길이가 필요해.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잘라보자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나는 요 빗변들을 싹 다 더해갖고 이 곡선의 길이를 표현해보고 싶거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큼직하게 자르면 얘네들이 다 가게 생기면서 어떻게 돼?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랑 이 선분들을 더한 게, 이 빗변들을 더한 게 길이가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지. 됐어? 다르겠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아주 작은 뭘로 만들어야 돼? 아주 작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어붙인, 요 빗변들이 이어붙인 녀석들이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아주 작은 뭐가 되려면, 빗변이 되려면,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아주 작은 빗변이 되려면 가로하고 밑변하고 높이가 아주 작은 직각삼각형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도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어야 되고 높이도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이어야 되니까 얘가 dx가 될 거고 얘가 dy가 될 거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dx의 제곱에 dy의 제곱인 거잖니. 근데 dx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f'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녀석을 다시 써보면 루트 dx의 f'의 뭐? t의 제곱에 dt의 제곱이 될 거고, 맞아요? 더하기 g't의 제곱에 dt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싹 다 더할 거 아니야? 얘를 싹 다 더할 거니까 인테그랄,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요 녀석에다가 f't의 제곱에 dt의 제곱에 더하기 g't의 제곱에 dt의 제곱인데, 어라? 여기 아무것도 없네?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dt의 제곱이 있고 여기 dt의 제곱이 있네?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내보내면 dt가 될 거고, 걔가 누구야? 얘야. 맞지? 따라서 우리는 선분의 곡선의 길이가 누구랑 움직인 거리랑 같다라는 거고, 걔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야. 당연히 내가 움직였는데, 내가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뒤에 뭐가 생겼는데 이 길이하고 내가 움직인 거리가 서로 다르면 내가 어딘가 순간이동을 한 거겠지. 맞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배운 거고,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만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인다. 월요일인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 우리 자이스토리? 왜? 자이스토리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 그 뭐야? 개념서 한 권 사갖고 더 풀어. 그러니까 수업은 나랑 자이스토리를 나가도 너희의
개별 교재는 어차피 필요해. 개별 교재는 너희가 각자 선정하시고 각자 푼 다음에 각자 질문하시라고. 응? 개념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개념서를 사서 한 권을 더 푸시고, 난 개념은 필요 없는데, 공경이 저희 개념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치? 또 다른 문제 풀이서 한 권을 좀 사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걸로. 그치? 근데 아마 선생님이 생각이 맞다면 아마 극한 쪽 개념을 다 까먹지 않았을까, 앞쪽에. 개념도 사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자유스토리 미적분, 자유스토리 미적분 이 녀석을 사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 자유스토리 미적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킬러 중킬러 문제 풀고 이렇게 넘어가자고. 알았지? 자, 그리고 너희, 아니, 어차피 수업 시간표 공지는 다음 주에 해주면 되니까. 뭘요? 시간표 공지. 시험 바뀌어요? 아니, 이제 계약하면 지금처럼 막 주 6일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주 5일 이렇게 못 나오잖아. 그잖아. 응.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그냥 개념 그래서 쌤도 알아서 그냥 알아서 끝내오는 거 아니에요? 개념 원리 우리 선분의 길이라고 안 했잖아. 그럼 그냥 풀 수 있나? 여기 부피까지. 부피까지 풀어오시고, 샌도 부피까지 풀어갖고 오시고. 알아서 끝내갖고 온다며. 이씨. 그래서 다음 주에 제출해. 이게 화면이 이 정도도 잘리지 않나? 다행히 안 잘렸네. 안녕 하은아. 그래서 이게 그냥 촬영하면 이게 넓으니까 저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게 짧게 써지네. 안녕.